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치기 전에 휴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블랙 먼데이가 시장을 덮치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도 트럼프는 강경하게 쓴 약이 필요할 때도 있다. 대중 무역 적자 해결 없이는 협상하지 않을 거다. 이러한 트럼프의 곤조 그리고 강경한 태도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미국 전역에서는 지금 트럼프에 대한 반대 시위가 열리면서 전국적으로 1200건이 넘는 시위와 행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공화당까지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다가 이제는 선거 왕패,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폭주에 지금 완전히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황이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은 경합 지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중간 선거 완패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지금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설적인 살아있는 투자자 중 한 명인 빌 에크먼 또한 국가에 불이익을 주는 글로벌 관세 시스템을 고치는 데 있어 미국 대통령은 100%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는 신뢰 게임이고 신뢰는 신뢰에 달려있다 하면서 지금 트럼프를 지속적으로 추가로 트럼프가 관세 문제를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이슈로 격상시켰다면서 지금 적극적인 비난을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치기 전에 휴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협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율하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고, 그리고 또 한 명의 투자 그루인 스탠리 드러킨 밀러 같은 경우, 저는 10%를 초과하는 관세를 지지하지 않으며 이는 귀하가 인용한 인터뷰에서 충분히 분명하게 밝혔다. 원래 드러킨 밀러 같은 경우는 트윗을 자주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5번도 안 되는 트윗을 올렸는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 관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펼치고 있다. 그리고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 또한 미국 우선주의는 좋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계를 찢어놓는다고 해서 미국 혼자만 남으면 우리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를 지속적으로 투자의 그루와 월가의 거장들이 비난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최측근이었던 머스크마저 이제 트럼프한테 등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줬는데, 머스크가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무역 관세를 제로화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면서 나아가 유럽과 북미 사이의 자유무역지대를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트럼프와 완전히 180도 상반된 의견을 내비쳤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실리콘밸리의 기술기업 리더들 또한 다 말어라고 행을 하면서 트럼프와 관세에 대한 얘기를 전하려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머스크도 추가적으로 또 트럼프와 반대되는, 그리고 간접적으로 트럼프의 무지막지한 관세 정책을 지적하는 트윗을 해줬는데, 트럼프의 관세 책사라고 볼 수 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관세 정책을 설명한 CNN 인터뷰 영상을 어떤 네티즌이 올렸습니다. 근데 이 네티즌의 게시글을 리트윗하면서 머스크는 어떤 발언을 했냐,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는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다, 자아가 두뇌보다 큰 문제로 귀결된다. 다시 한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간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트럼프 편에서 벗어나려는 이러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경제학자이자 전 재무부 장관이었던 로렌스 서머스 같은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시행한 경제정책 중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고,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대통령이 자신의 실수를 2배로 늘리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경제학자부터 실리콘밸리의 기업인들, 그리고 트럼프의 최측근이었던 머스크까지 관세 정책을 지금 광범위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이 최근 언론에 나와서 50개 이상의 국가가 새로운 무역 협상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본격적으로 관세가 시행되는 4월 9일 전에 조금 관세 진행을 하는 부분을 지연시키고 그동안에 다시금 관세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정하던지 아니면 조금 보류하는 방향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 너무나도 강경하게 쓴 약이 필요하다 하면서 특히나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과의 협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기조를 밀고 나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만큼, 관세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봉합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시장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의 불안, 그리고 엄청난 전세계 주가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난달만 해도 5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36%였는데 벌써 지금은 48%까지 올라오면서 금리 동결과 5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대등한 상황이고, 실제로 장기적인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무려 6월달부터는 빅스텝 2단계 금리 인하가 지금 압도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12월까지
5월까지 무려 총 5차례의 총 2회 금리 인하, 1회, 1회, 1회까지 해가지고 총 5회 금리 인하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파월 풋에 대한 기대감을 걸고 있고, 하지만 지난주 발표에서 파월은 어쨌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영향을 받지 않겠다, 우리는 중립적으로 데이터에만 치중하겠다라고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은 중립적인 언급을 해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트럼프는 파월을 압박하면서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하기에 완벽한 시점이다 하면서 금리 인하하세요 제롬 파월, 그리고 정치는 그만하세요 라고 하면서 본인의 속내를 이런 식으로 트루스 소설에서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연준도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통화정책으로 부양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만약에 관세가 실제로 4월 9일에 발효가 된다라고 가정하면은 리세션, 경기 침체 확률을 지금 35에서 4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엄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 세계 주식시장은 비트코인 미증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가 지수들이 큰 폭락을 했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중국의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무려 3% 하락하면서 1989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도 지금 본격적으로 미국과 관세 전쟁에 대비해서 금리와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재정 확대하고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을 부양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관세 폭탄에 대응에 나서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집행하겠다 하면서 금융위와 5대 금융지주가 금융상황 점검 회의까지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는 트럼프발 관세 폭격과 관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황이다. 크립토 시장의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서 찾아보자면, 일단 SEC가 굉장히 중요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공식 성명문을 사이트에 올려줬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 스테이블 코인의 상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증권법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거래를 등록할 필요가 없고 증권법의 등록 면제 조항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크립토 시장에 친화적인 발언을 해줬고, SEC 위원장 대행인 마크 우에다는 가상자산 관련 경고 조치 및 증권성 판단 방식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훨씬 더 친화적인 규제안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지금 관세 이슈만 아니라고 하면 크립토 시장 수면 아래에서는 규제 부분에서는 굉장히 친화적인 법안들이 계속해서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테드 크루즈 미국 상원 의원 동안 비트코인 채굴 전력 지원 법안까지 발언을 하고 채굴 전력을 재활용해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려는 노력, 이런 식으로 고무적인 법안들은 지속적으로 발효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콩 또한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 홍콩 정부도 곧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될 것이고, 장외거래 수탁 사업에 대한 관련 규정 라이센스가 제정되고, 허가된 현물 ETF가 지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체의 토큰 발행을 위한 새로운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어쨌든 관세라는 매크로 불확실성과 거시적인 악재를 제외한다면 전방위적으로 크립토 시장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형성되고 있고, 이것은 분명히 디지털 자산 투자의 본질을 강화시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하원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 규제 정비 본격화하고 6월부터 공동 청문회 하겠다 하면서 더욱더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하고 규제 명확성과 혁신 보호를 위한 입법 작업을 본격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 정부부터 백악관까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부분만큼은 지금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 또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스콧 베센트도 암호화폐 시장에 친화적이라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나머니 아크인베스트 또한 최근 이러한 폭락과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 주식을 83,000주 추가 매입하면서 어마어마한 바이더딥을 단행했으며, 코인베이스 주식을 하나의 펀드에만 담은 것이 아니라 무려 3가지 펀드 ARKK와 ARKW 그리고 ARKF, 여기에 모두 코인베이스 주식을 추가 매집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돈나머니 캐시우드는 이대로 사이클이 끝나고 시즌 종료라기 보기보다는 관세로 인해서 패닉셀이 나왔을 때 싸게 줍줍할 수 있는 구간이다,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밀어주고 있는 프로젝트 리플 같은 경우는 인도가 이번에 XRP를 활용해서 석유 결제 체결을 했다. 그래서 세계
첫 리플을 통한 석유 결제가 진행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리플 또한 어쨌든 전 세계 국경 간 결제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가속화에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시장의 온체인 데이터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또다시 어마어마한 선물, 롱 물량이 청소가 됐고, 다시금 비트코인이 눌리고 나서 올라갈 거라고 베팅한 롱 개미들을 완전히 또 청소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또 반면에 선물 롱은 완전히 정리가 됐지만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고래지갑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이 주춤할 때 계속해서 물량을 축적해가고 있으며, 크립토 시장의 디지털 달러라고 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은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고 신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번 조정, 이런 폭락이 시즌 종료라고 하면 과거에 시즌 종료의 패턴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폭락하는 그림, 그리고 다시금 상승장이 시작될 때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되면서 비트코인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만약에 과거의 패턴처럼 이제 시즌 종료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이러한 폭락, 블랙 먼데이급 패닉셀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확장되고 있을까?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패닉셀이 나오면서 76K 구간까지 일시적으로 지금 회복을 해준 상황인데, 2021년 사이클의 최고점은 아직까지 훼손하지 않은 상황이다. 근데 반면 비트코인과 커플링되고 있는 미증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21년의 역사적 고점을 이런 식으로 훼손하면서 훨씬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도 미증시도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팩트지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강력하다라는 것도 팩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중요하게 꼭 지켜줘야 됐던 전 저점이었던 76K를 일시적으로 이탈 후에 지금은 밑꼬리를 달고 다시 76K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흐름으로 보자라고 하면, 일단 미장이 열리고 트럼프가 또 어떤 발언을 해주느냐에 따라, 그리고 관세의 협상이 봉합이 되느냐 아니면 더욱더 심화되고 관세 전쟁이 격화되느냐에 따라 어쨌든 단기적인 방향성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꼭 지켜줘야 됐던 장기 상승 트렌드 라인을 일단은 이탈을 해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 구간 위로 비트코인이 회복을 해줘야 우리가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됐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구간에 저항 리테스트를 받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수 있고, 그 지지 구간은 73.7K 부근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 73.7K는 작년 엔캐리 트레이드 당시 굉장히 큰 조정, 그때의 역사적 고점 지지 구간이 맞물리는 구간입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73K 구간은 과거 이 엔캐리 트레이드로 기나긴 조정을 끝내고 이 구간을 상단 돌파 후 리테스트하고 큰 분출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촉발됐던 그 구간과도 비슷한 구간이기 때문에 73K를 잘 지켜주는지 일단 여러분들은 체크를 하시고 미증시와 매크로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투자 공포 지수인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 현재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과거 2020년 코로나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당시만큼 지금 공포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고 공포의 용기를 내신 분들은 굉장히 큰 결실을 얻었었고, 지금 정크본드, 고위험 채권의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2020년 코로나 당시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수준보다 더욱더 높게 치솟았다.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과 공포 심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겁니다. 이대로 사이클이 종료되고 시즌이 종료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아직은 기회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쨌든 비트코인이 15K 잿더미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조정 총 5번, 그리고 지금이 6번째입니다. 그리고 30%가 넘는 조정은 지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조정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조정인데, 이때도 정말 힘들었고 많은 분들이 시즌 종료다, 게임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는 어쨌든 매크로의 흐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하고 무서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 조정도 만약에 시즌이 종료가 되는 조정만 아니라고 하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상승 사이클 내에 매우 좋게 30%나
비트코인을 싸게 살 수 있는 박앤 세일이 될 것이고, 바이낸스 전 CEO 창펑 자오 또한 흔들리는 시장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본질을 얘기해줬습니다. 표면적인 것보다 더 깊이 생각을 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는 기본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본질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지속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나머지는 그저 트렌드를 따라갈 뿐이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힘든 시기는 맞지만 잘 버틴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실이 있을 것임을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전 창펑자오가 언제나 입에 달고 살았던 말, 그들은 싸게 사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는 모두가 털고 도망칠 때 싸게 살 기회를 노립니다. 어쩌면 트럼프의 관세라는 명분으로 시장이 폭락되고 어마어마한 패닉셀이 나왔는데, 그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월가의 대형 투자자들과 시장 조성자들은 아직도 기회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 정말 너무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시기는 맞지만, 이 시장에 들어와서 승부를 보기로 한 이상 끝까지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 잘 잡고 이번 조정 또한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체킹하시면서 힘든 시기 흔들림 없는 크립토 투자 계속 정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